형님 아까 얘기했던 이거부터 할게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거는 진짜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실언이 아니잖아. 아니죠 절대로. 이게 정확하게 22일 충남 당진시장 방문에서 한 얘기인데 네. 윤 정부가 이거 이재명 워딩입니다. 윤 정부가 가장 크게 망가뜨린 게 외교. 양안 문제 왜 우리가 개입하냐.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중국의 셰셰, 대만의 셰셰하면 된다. 이게 도대체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발언이라고 제가 이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한번 보세요. 어디서 발언했어요? 당진이죠. 그치. 충남 당진. 그 당자가 뭘까요? 당자? 중국이랑 되게 가까운 데잖아요. 바로. 그렇지. 이게 무슨 포항이나 이런 데서 한 말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바로 가까운. 중국이랑 제일 가까운 쪽에 가서 거기 당나라 당자 쓰는 당진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참 애매한 딱 그 중국에다 대고 한 것 같아 약간. 말이. 그렇지 이렇게 대고. 셰셰. 그리고 이 얼마나 이 저급한 그 국가관과 외교관을 갖고 있냐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 들으면 그럼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도 우리랑 상관없다는 그 셰셰 그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가 중국한테 잘못 보이니까 중국에서 우리 물건을 안 사고 사드 그때처럼 막 제재를 가하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왜 그 큰 나라한테 우리가 이래가지고 문재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국이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혼밥하고 몇 개 중에. 가서 혼밥했지. 혼밥하고 이것도 외교다 이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경호 폭행당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우리 물건을 안 사는 이유는 한국이 중국한테 밉보여서가 아니라 걔들이 많이 쫓아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의 시각에서는 그냥 우리가 밉보여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봐요. 대만 해협에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우리나라 그 무역의 98%가 선박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요. 선박 그 길이잖아요. 네, 그 옆에 필리핀이나 대만사의 바시해협이랑 대만해협 여기로 한 50%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막히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건 관심 없나 봐. 그 비행기로 하면 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원유를 비행기로 날라요? 아니면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말라카 해협에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태평양 저쪽 동쪽으로 돌아서. 진짜 이 발언은 정말 거지 같은 얘기죠. 그리고 네. 경제가 이 세계 이걸 보면은 정세를 보면 블록화가 돼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블록화가 돼 있어요. 블록화가 돼 있다는 얘기가 뭐냐? 너 어느 편이냐를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죠. 예를 들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누구 편이냐? 편을 들어줘야 돼. 그렇지. 편을 들어줘야 돼요. 쌩까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도 했잖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뭔데 우리를 도와줘야 되냐. 그때 대선 때 그 얘기를 했다가 작살이 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저렇게 연예인 출신 대통령이 되니까 전쟁이나 하고 있지. 추미애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졌잖아요. 대선을 그렇지. 우리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 발언도 잘 보시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주변에 알려야 돼요. 그냥 이재명 어딘가에서 셰셰 발언했대 이게 아니라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 이거 나한테 걱정되더라고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러니까 절대로 직권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난 딱 이 사람이 싱하이밍 만났을 때 왜 그런 워딩인지 딱 알겠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장관 시절에 싱하이밍이 만나자 근데 안 만나줬잖아요. 이 사람은 거기 가서 15분 동안 듣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그거 하는 얘기. 그럼 내가 거기 가서 뭐라고 해야 되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여당도 아닌데 이딴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은 절대로 정권 잡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역대급이에요. 분명히 다음에도 요거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이 만약에 집권을 하면 한미일 동맹보다는 북러중하고 잘 지내겠다는 거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평화가 유지가 그러니까 돼요? 계속 전쟁 날 것 같아. 이 나라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아.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적경 지역 가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네 어쩌네.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전쟁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언제 전쟁이라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 북한을 왜 자극합니까? 이 시각 아닙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그냥 이렇게 아유 잘못했어요 이렇게만 하면은 북한에서 아 그래 하고 가만히 있나? 오히려 아니, 더 무시하지. 동네 조폭이 자꾸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돈 주면서 달래줘야 돼요? 계속 달래줘야 되냐고. 이게 자, 뭐 여기 야인 시대야? 자 이게 커피도 주고 다음에 이거 아니 김두한이냐? 뭐 어떻게 해야 돼 핸드폰도 줘?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자경단을 꾸리든 아니면 뭐 누구를 데려오든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몇십 년을 당했으면 알잖아요. 그렇지. 계속 그러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더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외교관에서 완전 맛이 가고 그러니까 진짜 말했던 것처럼 그 북한 러시아 중시하고 뭐 러시아 중국 중시하고 그럼 만약에 북한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누가 도와줘 우리를? 택도 안 얘기지. 그 생각은 이거 뭐 본인들이 원래 저쪽이랑 좀 친하는 척 자꾸 하니까 좀 설마 그러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난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국제 외교 관계에서 무력 침공을 해도 다 우리랑 관계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럼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누가 누가 우리를 무력 침공하면 누가 우리를 그땐 도와줘? 그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으면은 설마 미국이 우리를 치겠어? 뭐 이런 생각 아니야. 아주 간단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세상을 그리고 할 얘기가 많아요. 이재명 대표가 뭐 25만 원 그거 25만 원도 있죠. 그거 전에 또 이 사람 그거는 이제 또 할 건데 아유, 이번 총선은 신한일전. 그 제가 묻고 싶어. 그 구한일전은 뭔데? 그럼 구한일전은 뭐냐고. 나 정말 여기서 일본이 왜 끼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할 거면요. 그렇지. 그동안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 민주당이 계속 그 저희를 공격했던 소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얘기도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줄 때는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때도 얘기했지만 반년이 지났잖아. 막 난리가 나는 후쿠시마 지금 회를 못 먹네 어쩌네 어민 다 죽네 뭐냔 말이야. 뭐 부산 가서만 난리치고 했잖아요. 지금 한 마디도 안 해요.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니까. 이제 괜찮아진 거야? 저하고 엄청나게 싸웠던 그 한민수가 이제 공천이 돼서 이제 근데 제가 지난번에 절대로 못 해요. 물리적으로 안 돼요 했는데 했어. 그러니까 와, 나 그것도 맛이 가네. 근데 우리가 좀 제가 하겠지만. 그래도 맞췄어. 공천하면 한민수입니다. 내가 그랬잖아. 맞아. 여기서 다음에 그만둔 공천하면 되면 한민수라고. 한민수라고. 근데 진짜 한민수더라. 와. 그러니까 본인들이 막 괴담 유포해서 했던 거는 총선 때 이제 그거는 아무 이제 말도 안 안 되거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 후쿠시마 그 한일전 신한일전 하려면 그걸 다시 끄래. 그게 구한일전이었나? 모르겠어. 이번에 또 종목이 뭔데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은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반일 감정. 그 다음에 뭐 어쨌건 요즘에 중국이 우리나라 어떻게 뭐 무역으로 우리가 제일 좋은데 중국이 우리나라를 저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못 사는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진짜 이런 게 진짜 선동인데. 선동에다가 이재명 생각보다 굉장히 무식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네. 그걸 알았어요 내가. 무식하다는 거 알았어요. 네, 무식하다는 걸 알았고. 그러니까 자꾸 이 얘기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형의 그 공부로. 공부라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걸 이해한 다음에 내가 말할 거를 정제해서 입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세계관이 약간 삐뚤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전 세계 외교 관계를 바라보는 것도 삐딱한 것 같고. 결국 또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반미 반일을 하고 친러 친중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 우리가 뭐 한중전이라고 하면 말이 돼요? 쟤네들이 신한일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우리는 한중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지. 게 맞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이게 총선인데 그렇지. 이런 얘기 할 게 있나 말이죠. 중국도 지금 힘들어 죽는데. 그 말 그대로 국민 감정 부추겨서 표 받겠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요.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딱 그거 하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안 나눠 했는데 전가의 보도가 또 나왔어. 뭐예요? 돈 뿌려. 그거 봐. 그러니까 이게 딱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 예산이 한 13조 든대요. 그럼 자기 돈으로 주든가. 자, 13조 드는 것까지 그렇다 치는데 지금 한 얘기가 뭐냐면은 자, 25만 원씩 주면은 그거 가지고 뭐도 사 먹고 뭐도 사 먹고 이렇게 돌면은 경제가 돈이 산다. 도니까 경제에서 그걸 모르냐 이 무식한 양반들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왜 몰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물가가 다시 더 오르지. 물가가 더 오르잖아요. 이 법도리도 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그거 아주 단순한 이분도 거잖아요. 안단 말이에요.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돈줄을 완전히 뭐 금리 올려놓고 그냥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쓰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낮추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쓰게 하면 아무리 국민들이 좀 괴로워도 일단 이게 그죠. 경제학 교과서 이게 하다 보면 딱 그게 나와요. 기대. 경제는 기대. 물가는 그렇지. 기대. 사람이 이 예상하는 거에 따라 정해진다는 거. 경제는 심리란 얘기예요. 맞아요. 이게 오를 것 같으면 물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잡아. 옆집에서 1,000원, 야 1,100원 같은데 1,100원. 이게 물가란 말이에요. 지금 이 그러니까.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짓을. 얘를 돈을 풀어봐. 더 오른다니까요. 난 진짜 우리나라를 뭐 그리스 만들려고 그러나 옛날에. 그리스 요새 우등생 아, 됐어. 옛날 그리스라고 했잖아. 옛날 그리스가 총리가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 오니까 지금 유럽의 우등생이 돼버렸잖아요. 불과 그러니까. 10년도 안 돼서. 아, 나 진짜 걱정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요즘 분위기 좀 뜨니까 자기 나름으로 해서 이제 또 돈 준다면 또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돈을 줘서 뭐든지 살 수 있게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나갈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원을 해준다고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를 키울 때 100만 원이 드는 거를 한 50만 원만 들게끔 만들어주는. 이게 맞지? 이걸 현금을 줘버리면 이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그렇지. 똑같은 50만 원 효과라고 하더라도 뭘 사면 오른다니까요. 그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형님 말이 딱 맞는 게 어. 지원을 해줘서 비용을 덜 나가게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100만 원 들고 50만 원 들게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해야지 50만 원을 더 줘버리면 이 돈 하면은 그 100만 원 들게 150만 원 든다. 그러면 또 공부를 하는 저쪽이 뭐라면 그게 그거 아니냐 그래요. 생활비 50만 원 덜어줬으니까 그 50만 원으로 쓰냐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아 진짜 그거는 경제를 저처럼 모르는 사람도 아는 그 거의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게 그 세수준인데 나눠 이거. 주는 거하고 사람이 느끼는 게 이게 꽁돈이 생겼다는 느낌하고 나갈 게 줄은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경제 관념이 전혀 없고 어떤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내가 뭐 월급이 얼마고 우리 생활비가 얼마가 들고 이거에 따라서 내가 저축을 어떻게 하고 이런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되면 물가는 더 오르고 그렇게 물가 오르면 아마 또 지금 정부 탓하겠지. 그렇죠. 너네가 또 뭐 관리 못해가지고 물가 오른다고 자기들이 만약에 돈 풀고. 근데 어제도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어제 10시에 이제 일요일 날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선대위회라는데 저희 당이 또 지역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희 당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에 출마하신 분이 그러더라고. 만나 보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때 좋았다. 아, 그때 100만 원씩 줬는데 네, 왜 좋다. 안 주냐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예. 왜 돈을 안 주냐고 정부에서. 정부에서 원래 정부가 뭐 사실 선거만 유리하게 하려면 돈 풀면 된다고 원래 막 선거 때 그러는데 돈 주는 그렇지. 거 아니냐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문재인 때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뭐 이해는 조금 할 수는 있겠지만 선거 앞두고 돈 뿌린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코로나 때 그런 일이 생겨서 그만큼 오르고 경제가 힘들어졌는데 지금 또 돈을 뿌리면 어떡해.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비상 상황이라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치고 이 사람들은 부자한테 걷어서 이 부정하게 돈을 번 사람이니까 이 사람 돈이 내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제일 무서워. 그래서 이 옷도 내가 가져가면 돼. 내가 일진이야. 그렇지. 야, 벗어. 내 벗어. 거야. 이거 원래 내 건데 왜 네가 입고 있어, 자식아. 뭐 이러고 가져가는 거야. 그 심리라니까. 이게 우리가 웃지만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이게 어떻게 하다가 권력이 조금이라도 절로 가서 이게 현실화가 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징벌적 막 세금을 징벌적 때리고 과세고. 막 상속세 막 100%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국가 막 가져가고 집보다 90% 90%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진짜 뭐 이게 이민 가야 돼, 공산주의잖아.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아 정말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농지개혁, 토지개혁 얘기했잖아.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그렇지. 우리는 유상 구매, 유상 분배. 근데 이거를 지금 또 횡재세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야지 그거를 왜 또 부자 감세해 줘가지고 이렇게 됐냐는 둥.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그런 게 저는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부자도 아니지만 미국은 보면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정말 그렇게 된 사람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특히 민주당 쪽 보면 돈을 많이 벌고 고용도 많이 하면 전 돈을 정상적으로 못 벌었겠지. 꼼수 써서 벌었겠지. 그러니까 저거 뺏어야지. 이거밖에 안 보여.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싶고 누가 열심히 일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싶고 그거 다 뺏어가는데 그거 너 횡재했지 내놔. 그냥 횡재세잖아. 그리고 그게 약간 죄인한테 돈을 벌금을 뺏어가는 그런 느낌이라니까. 그러니까요. 이 기본 구조가 다르니까 일단 아주 옛날 얘기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나라가 생긴 그 건국 과정부터를 부정하기 때문에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때부터 문제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잘못된 거니까 자꾸 돌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우리가 똑바로 가고 자꾸 일로 가자는 거예요. 자꾸 일로 가자는 그치. 거고.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못 가게 갖고 오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자꾸 일로 가는 거를. 그렇지. 얼라이먼트가 안 맞는 거지 지금 이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뭐 돈으로 어떻게 승부 보려고 계속 얘기를 해 나가다가 뭐 어쨌건 요즘에 분위기가 좀 좋다고 생각하니까 발언은 점점 더 날이 갈수록 과격해지고 대통령이 없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그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을 그냥 자기 힘으로 그냥 끌어내리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면 또 모를까. 어, 자기가 졌잖아요. 진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진짜 찌질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자기가 아주 그 초등학교 반장 선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깝게 졌다고 반장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고 왜 만나자는 거야? 맨날 그놈의 영수회담 하면서. 그렇지. 맨날 만나자는데 할 말도 없어요. 필요 없다고만 하고. 할 무슨 말을 하겠어요, 대통령이. 국회에서 협조하기 바랍니다. 뭔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까 진짜 저는 지금 좀 걱정되는 게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결과가 만약에 안 좋다면 진짜 여기는 노골적으로 탄핵을 밀어붙일 것 같아. 근데 물론 헌재에서 통과는 안 되겠죠. 제가 볼 때 설령 의석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못해요. 못한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대통령에 대한 그 관념이 있잖아요. 함부로 진퇴를 결정하게 하는 그 무리한 힘으로 할 때 받는 역풍. 과거 이제 노무현 네. 대통령 때 봤던.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은 불행히 그렇게 이제 성사가 돼버렸지만 이루어졌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정말로 법적으로까지 탄핵으로 인정될 만한 헌법과 없지. 법률에 위배하여 그렇죠. 직무 집행에 있어 그렇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있느냐 지금까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하거나 뭐 약간 뭐 좀 인기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 그렇죠. 근데 그런 그거 건 하고 있을 수 있지. 인기 없는 대통령 탄핵하는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 그리고 지금 뭐 대법원 구성까지는 아직 좀 그런데 헌재 구성은 그래도 보수가 좀 더 우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까지 뭐 미국 봐서 자꾸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제 공화당이 공화당 쪽이 더 그렇지, 많아서 그렇지. 지금 자꾸 이제 보수적인 그런 대법원 구성. 거기는 이제 헌법재판소 없잖아요. 그렇죠. 대법원에서 하잖아요. 거긴 종신제고 뭐 우리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보면 헌재 구성이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하기 좀 너무 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러기는 어렵다. 만약에 미쳐가지고 저쪽이 그런다면 역풍이 어마어마할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단일한 세력이 되지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조국도 일단 무조건 대드덕이니 어쩌니 그래서 무조건 지금 뭐 탄핵이니 한동훈 수사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거기는 나오고. 이제 복수심에 불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조국 대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 진짜로 뭐 국회 몇 석을 가져갈지 모르지만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가 됐을 때 그때와 지금과는 좀 다를 거예요. 막상 해보면 당장 자기 재판도 있고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본인은 제가 보기에 한 6월에서 7월 사이에는 저기 갈 텐데. 그건 이제 법적인 것까지 제가 모르겠어요. 예, 그 가긴 좀 얘기 좀 해줘요. 갈 거예요. 뭐 일부 파기환송 뭐 이럴 것 같아서 나 진짜 도대체 이제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끔 그 10%가 현실화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제가 장담 못 하겠지만 지난번에 이재명 구속 가능성 99%라고 그거는 좀 이런 말하기 때문에 뭐하지만 야당 쪽 변호사 출신 변호사들도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치 그때 다 된다고 다 구속이 된다고 했어.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죠. 그거는 좀 안 가지. 사실 그때 구속이 됐으면 또 다른 상황이 되긴 했겠지만, 근데 조국 뭐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변이 없는 한 6월에서 7월 사이는 무조건 가요. 이게 대법원이 형님 말했던 것처럼 이제 구성 자체도 이게 또 혹시 오해할지 모르는데 대법원이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됐다고 진보 인사들은 무죄를 유죄로 만들고 이렇다는 뜻이 아니고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빨리 원래 그 보수의 원칙대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다. 제 댓글 나면 저런 것만 보여. 윤희성님 말이 씨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 싫었다고요. 저희는 지금 그냥 분석을 사안에 대한 분석을 쭉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 제가 좀 저희들도 좀 답답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재명이나 똑같은 분이 계속 올리시는데 제가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저런 게 다 보여. 그냥 그러지 저도- 마세요. 예, 진짜로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저한테도 뭐 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나 완전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 뭐 봤어요. 그 댓글 그냥 항상 남기는. 근데 똑같은 분이 똑같은 걸 계속 형은 또 좋아해. 뭐. 형은 그래서 아니 도대체 너는 방송 좋고 윤희석 혼자 방송하게 해라 뭐 이런 아니, 거네. 일부러 맞춰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근데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래서 근데 그거 보고 맨날 웃어요 저는. 자, 그럼 이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재밌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보아요. 자, 우리 이제 댓글 좀 봅시다. 이쁜이님, 강북을에는 민주당이면 내가 나가도 당첨입니다. 이게 현실. 옳고 그름의 판단 없습니다. 참 저에게도 하긴 할 건데 아주 저희 기괴한 그 공천 작업 관련 얘기도 좀 해볼게요. 흐릿한 보수였던 엉님, 제가 한동훈 등장 후 정치를 무너지게 열정적으로 몰입하며 행복한 나날 보냈는데 일부 본인이 원하던 자가 공천 탈락 후 하루아침 비난에 충격, 상대가 엊그제까지 응원하던 이들에게 충격, 총선을 흡족치 못한 경우 모든 책임과 비난을 한 명에 쏟아낼까 싶어 잠이 안 옴. 총선을 국힘에서 그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장 팬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뭐 요즘에 다시 당 내에서도 조금씩 비토 세력이 나온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빈센트님, 윤석열 정부가 국힘 만들게 네 지금 윤통 그 지금 대통령실에서 잘못하는 게 많다는 취지 얘기신 것 같아요. 똥볼 두 개가 아마도 그 황상무, 이종섭 그 두 이야기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 안 되게 한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 네. 강력한 한방 최소한 연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그냥 열심히 준비하고 또 남은 2주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선아님, 정치와 수다 백 변호사님, 윤희성님 팬입니다. 선거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2.4 선거 캠페인처럼 모두 다 꼭 투표해서 정치개혁 달성합시다. 샬롬 하셨습니다. 근데 꼭 다 투표는 해야죠. 네, 이경선님, 재판 피하는 이재명이야말로 도주대표 아닌가요? 여론조사는 힘들지만 개인적 바람으로는 국힘이 일당돼서 도주대표에게 쉐쉐하고 싶네요. 쉐쉐를 저쪽에다 해주면 참 좋을 것 같긴 하네. 야호님, 서민은 공공임대주택, 나는 갭투자, 서민은 25만 원, 나는 법카, 이거 아닌가? 정확합니다. 딱 그 얘기죠. 맨스테이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 한 줄로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모르겠다님, 이재명은 돈 뿌려서 물가 오르면 저한테 줬겠죠. 또 윤석열 탓하면 일짓들이 또 표 줄 텐데. 그렇죠. 제가 아까 말했던 그거죠. 최니님, 저는 정치 얘기는 직장에 안 합니다. 근데 10중 8구 정치 얘기 먼저 하는 사람, 국힘 욕하는 40, 50대 동료 선배입니다. 상대방이 국힘 지지할 가능성 자체를 생각 안 합니다. 그들 상식으론 국힘 지지는 악이니까요. 참 신기한 세대예요. 같은 세대지만. 근데 제 주변에도 꽤 많아요. 참 희한해 그게. 또 초니님, 아마 그런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일 거예요. 안 들어. 안 듣죠. 다른 거로도 잘 안 들을 사람이에요. 깝깝해요. 되게 깝깝해. 국힘도 보수 지지자들 포기하지 않게 제발 기운 내주세요. 그리고 사전 투표에 대한 우려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도 제발 좀 어르신들이 투표 많이 해주셔야 하잖아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전 투표 관련해서도 네. 부정 투표라느니 니들은 그걸 모르냐느니 여러 가지 의견인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투표지에 그 관리하는 그 도장 찍는 거 그게 인쇄돼서 나오는 거를 본투표 때처럼 똑같이 그걸 관리하는 사람의 도장을 찍자. 맞아요. 그렇게라도 하자. 그렇죠. 했는데 네. 그냥 쌩까버렸잖아요. 그렇지. 네. 사실 저도 뭐 그런 우려 때문이라기보다 그렇게 해서 좀 안정감을 주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했는데. 이게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합리적인 얘기를 듣지를 않고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가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이게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서 가는 거라 이게 맞는 아유, 그러니까요. 맞다고 우리가 보고 이게 가장 최선이다. 현재 인간이 발명한 여러 제도 중에 이게 최선이다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하는 건데 맞아요. 여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성립이 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답한 부분이 있어도 버텨서 지난번 대선 이긴 것처럼 이번에도 어떻게 해가지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러니까 아 저도 지금 이제 총선 당일날 이제 어떤 기분일지 저도 지금 뭐 근데 저는 그래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